미션 실천 중 기억에 남는 좋았던 순간 또는 잊지 못할 에피소드 하나씩 공유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거 되게 고민했는데 한 가지만 꼽기가 조금 아쉬워서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여석이 있었다면 제가 이분들 꼭 모시고 싶었거든요. 처음 분은 저희 엄마의 연구소 소장님이신 명랑모험가님이에요. 명모님을 제가 만날 때마다 농담을 섞어서 가계부 가져오시라고 봐드린다고 그래요. 그럼 저더러 무섭다고 자꾸 웃으시지만 벌벌 떠셨거든요. 참고로 여기 계신 소유주님은 제가 동네까지 찾아가서 가계부를 같이 봐드린 적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명랑모험가님을 조른 지 몇 년 만에 먼저 미션을 신청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미션 신청글 제목도 떨림이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카드값이 늘어서 신청하는데 지출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체하지 않고 제가 적고 있었던 탁상 달력 사진을 올리면서 매일 이 한 칸을 넘기지 않기부터 시작해보면 어떻냐고 제안을 드렸어요. 용모님은 역시나 제가 이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셨거든요. 근데 웬걸요? 이제는 저보다 더 탁상 달력 가계부를 잘 이어오고 계세요. 게다가 지난 4월에는 평균 카드값보다도 덜 나오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요새는 사석에서 제가 투자 얘기도 슬쩍슬쩍 해도 별로 거부감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명모님 만날 때마다 돈 벌자는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요새는 그 이야기를 할 맛이 조금 날 정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칼가나님이에요. 두어 달 전부터 미션에 하고 계신데 노후 준비를 위해서 수입 늘리는 걸 목표로 하신다더라고요. 그런데 미션 시작하신 달에 원고료를 굴비 적금에 넣어서 오셨어요. 그 인증 보자마자 내가 좋아하는 일로 부수입 벌기라니 이거 완전 멋지다. 이게 바로 엄마의 연구소에서 지향하는 방향 아닌가 싶어서 기회 될 때마다 우리 미션에 간지나는 분 계시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션 목표를 그대로 찐 고백해주신 찡긋님이세요. 사실 찡긋님은 저보다 월 30 착착 잘 채우시거든요. 유목민님의 방법대로 투자하는 미션을 운영하시면서 한 달을 쉬시게 되셨었는데 다시 오시더라고요. 30만 원을 새로운 달이 시작하자마자 적금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굴비를 잇고 미션에 참여하기 전과 같이 사고 싶은 대로 소비하고 절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예 놓치게 되셨대요. 결과적으로는 적금은 똑같이 했지만 지출 금액은 그 지난달보다 더 커져서 돈에 관해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셨다고 다시 오시고서는 블로그에 별도로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찡그님의 이 글이 전 정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제가 주간식 챌린지 처음 만들었을 때 딱 이 마음이었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더 힘이 나서 오늘도 즐겁게 챌린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큰 돈을 좀 투자를 할 일이 있었어요. 좀 좋은 일에 썼고요. 근데 덕분에 저는 돈이 너무 없는 기간을 작년 내내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을 모아야 했고요. 그렇게 돈을 모아두고 있으니까 뭔가 투자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금도 사고 예술 작품도 구매를 했어요. 돈을 써야 할 곳에 적절하게 쓰면서 누리는 여유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는 그 주간식 챌린지를 하면서 강아지 발톱깎이나 강아지 털이 길면 이렇게 얼굴에 털이 자라서 눈을 가리거든요. 이제 그런 털 다듬기 정도는 제가 집에서 하고 있었어요. 미용을 데리고 가면 그것도 5,000원, 10,000원씩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아까워서 직접 했는데요. 지금 다카포님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도 아낀 돈이네요 하시는 이야기에 그 비용도 굴비 적금으로 저금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쏠쏠하게 제가 아끼는 돈들이 이것도 내가 아낀 돈이구나, 안 보여서 몰랐던 거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다 주옥 같은 얘기들이네요. 가계부 무서워하던 분이 이제는 더 잘 쓰신다니 반전도 있고요. 작심삼일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더 진하게 와닿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로 부수입 벌기는 정말 듣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미션 참여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미션을 통해 이루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간식 챌린지는 주간에 10만 원씩 모으는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돈을 안 쓰는 재미 정말 누리고 싶었어요. 사실 돈을 쓸 곳은 많은데 집중을 못하면 어딘가 자꾸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한 20대쯤에 별명이 까마귀여가지고 반짝이는 거 좋아하고 먹을 거 좋아하고 또 삶이 맥시멈 라이프 뭐 이런 거였는데 언젠가부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는 그런데 저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습관이라는 게 지금 이제 좀 붙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선 돈 공부하는 것이 챌린지 참여의 목표였는데요. 좀 되게 막연했는데 아끼는 돈들이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천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이루고 싶은 한 가지는 굴비 적금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아서 최고 이자로 만기 타는 겁니다. 네, 제 목표는 30만 원 적금을 좀 만만하게 느끼시고 더 모으시는 거. 그리고 굴비 적금 만기 때 돈을 좋은 곳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그 연결이 되었으면 해요. 제가 매월 주간식 챌린지 설명하면서 그래프 하나를 꼭 보여드리거든요. 월에 10만 원씩 3.5% 적금에 꾸준히 넣게 되면 30년 뒤 원금의 70% 금액이 더 붙게 돼요. 그런데 이걸 투자해서 적금 이율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면 주간식의 파워가 얼마나 커질 수 있겠어요? 이 효과를 가져가시는 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맥시멈 그런데 저금도 한다? 이건 거의 재테크계의 마법 아닙니까? 다들 각자만의 목표를 향해 확실히 나아가고 계신 게 느껴져요. 이제 목표가 현실로 바뀌는 순간만 남았네요. 미션을 실천하면서 나만의 팁이나 루틴이 생긴 게 있다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주중에 실천한 주간식 챌린지 내용들을 주말에 좀 몰아서 저축을 하곤 했는데요. 강의 마치고 매일 마셨던 커피값이 꽤 크더라고요. 마치고 나서 커피도 사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니까는 커피값은 줄이고 퇴근은 또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저는 지금 무급휴직 중이거든요. 그렇다가 보니까 가장 쉽게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면 떠오르는 게 당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집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무심하게 살았었는데 요즘은 집안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자연스레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게 되더라고요. 공대 언니님께서 매주 머니페이지와 함께 비운 물건 올리시는 걸 보면서 저도 따라 하기도 했는데 덕분에 집안 환경이 쾌적해지고 굴비적금은 살찌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기존에도 계속 쭉 하던 루틴 중에 하나가 변동지출 150만 원 안에서 살기였거든요. 2주간 주말에만 쇼핑하기라는 거를 좀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150만 원 살기 계속 좀 실패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돈을 쓰는 날을 이제 주말로 정하는 거죠. 그날엔 인터넷 쇼핑만 하고 지출을 하고 평일에는 그냥 뭐 마트를 가서 산다거나 우유를 산다거나 그런 것들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평일에도 돈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지난주는 휴일이 좀 많아가지고 사실 도전한 요일이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돈을 좀 많이 아끼게 됐고 꾸준히 루틴화를 좀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부터 주중 쇼핑 제한까지 다들 고수의 느낌이 납니다. 절약 실천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걸 넘긴 자신만의 노하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저뿐 아니라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 식사 준비 부분이에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식비가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집에 있어 보니까 샐러드를 한번 사 먹는 것도 엄청 큰 비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밀프렙을 하려고 하는데 또 그게 생각만큼 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타협을 하는 게 코스트코에 가서 자주 사 먹는 메뉴 같은 경우는 냉동이나 양념된 것을 좀 사와서 소분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빨리 조리해서 먹고는 해요. 지금 인터뷰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냉동실에 불고기가 있네요. 내일 반찬 고민은 해결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는 방학에는 급여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쪼들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늘 드는 생각이 나는 왜 방학마다 쪼들릴까?
였는데요. 그 이유가 방학에는 시간도 많으니까 돈을 많이 쓰고 놀러도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집에서 좀 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니까 무엇보다 건강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쉬니까 몸도 더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건강해야 놀러도 더 많이 다니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커피가 굉장히 당기는데요. 그럴 때 그걸 참아야 할 때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만 딱 넘기고 퇴근도 빨라지고 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싶을 때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갔던 스타벅스보다 요즘에는 저가 커피로 가끔 마시니까는 굴비적금에 모이는 돈을 보는 그 보상의 재미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어떤 힘이 되었나요? 공대 언니님. 좀 오래 적금을 넣었거든요. 좀 금액이 커요. 오시는 분들마다 잔액을 보고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간식 챌린지 단톡방에서 멤버님들이 냉장고 털이를 하시거나 하는 걸 많이 보는데요. 아, 이런 것도 아낀 돈이구나 싶을 때가 좀 많아요. 그럴 때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요. 미션의 특성상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사람 사는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걷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 미션 리더라고 힘든 때가 왜 없겠어요. 왜 저희 달콤님이랑 같이 또 다이어트 하다가 입 터지면 갑자기 막 폭주하고 싶은 날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방에서 서로 막 워워 해줬듯이 주간식에서도 이야기하면 서로 좀 말려주는 분위기예요. 이미 단톡방에 올렸다는 건 내가 하려는 소비가 필요보다는 선호에 따른 거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있어서 뭐라고 할까봐 사고 싶다는 얘기는 잘 안 하세요. 이미 사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네. 그 단톡에 올렸다는 건 다이어트 할 때도 진짜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음식 막 올려가지고 다들 말려주시고. 네. 나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